9월 말에 비가 서아리의 집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안락의자에 앉아 식당에서의 긴 근무로 옥신거리는 발을 쉬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충실한 동반자는 진돌이였습니다. 그 하얀 털은 이제 주둥이 주변이 희끗희끗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돌이는 근처 침대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 규칙적인 숨소리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집안에서 익숙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머리 위에서 천둥이 울리자 아리는 카디건을 어깨에 단단히 둘렀습니다. 책을 집으려던 순간 빗소리를 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카롭고 필사적인, 겨우 들릴 듯 말 듯 하지만 틀림없는 울음소리였습니다. 들었어? 하고 그녀는 진돌이에게 물었습니다. 진돌이는 이미 고개를 들고 귀를 앞으로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울음소리가 다시 들렸고 이번에는 더 선명했습니다. 진돌이가 일어섰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움직임은 느렸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그는 현관으로 걸어가 아리를 다급한 눈빛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알았어. 알았으니까 잠깐만 기다려. 아리는 부엌 서랍에서 손전등을 꺼내고 장화를 신었습니다. 그녀가 문을 연 순간 진돌이는 그녀를 앞질러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진돌아 하고 그녀는 부르며 현관 계단을 따라 그를 쫓아갔습니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졌고 그녀의 손전등 불빛이 칼처럼 어둠을 갈랐습니다. 진돌이는 마루 밑으로 사라졌고 마지막으로 보인 것은 그의 꼬리뿐이었습니다. 아리는 몸을 숙여 나무 판자 아래 공간에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빛은 먼저 진돌이의 눈을 포착했고 호박색 동전처럼 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끌어당긴 것을 보았습니다. 흠뻑 젖은 작은 털뭉치가 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하고 아리가 숨을 삼켰습니다. 아기 고양이였습니다. 그녀의 손에 쏙 들어올 만큼 작았고 마루 기둥 하나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털은 비에 젖어 뭉쳐 있었고 울음소리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리가 손을 대기 전에 진돌이가 움직였습니다. 진돗개는 낯선 동물에게 경계심이 강하기로 유명했지만 진돌이는 그녀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출 만큼 다정하게 움직였습니다. 늙은 개는 아기 고양이 주위로 자신의 몸을 둥글게 말아 비와 추위로부터 따뜻한 피난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기 고양이는 훨씬 큰 동물에게 두려움을 보이는 대신 진돌이의 가슴에 몸을 기댔습니다. 자, 둘 다 안으로 들어가자 하고 아리가 말하며 그들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아기 고양이를 진돌이에게서 떼어내려 하자 늙은 개는 낮고 경고성 섞인 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지금껏 그에게서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의 눈이 그녀의 눈과 마주쳤고 그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자신 없이는 아기 고양이를 어디에도 보내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진돌아, 제발. 그녀는 다시 시도했지만 그는 그저 작은 생명체 주위로 몸을 더욱 단단히 웅크릴 뿐이었습니다. 아기 고양이는 울고 있었지만 이제는 진돌이의 털에 코를 묻은 채 작게 낑낑거리는 소리를 낼 뿐이었습니다. 아리는 무릎을 꿇었고 청바지가 비에 흠뻑 젖었습니다. 그녀가 진돌이와 함께한 세월 동안 아버지의 투병 중에도 그가 돌아가신 후에 외로운 날들에도 그녀의 성인 시절 모든 우여곡절을 통틀어 그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피부의 걱정으로 소름이 돋을 정도의 강렬함이 있었습니다. 알았어. 하고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속 있을 수는 없어. 이 아이, 수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려야 해. 수의사라는 말에 진돌이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는 아기 고양이 주위로 몸을 구부린 채 일어섰습니다. 작은 생명체는 비틀거리며 그의 움직임을 따라가려 했습니다. 아리는 놀라움 속에서 진돌이가 보호적인 접촉을 유지한 채 아기 고양이를 자신 쪽으로 이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카디건을 벗어 즉석 침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그녀가 손을 뻗었을 때 진돌이는 그녀가 아기 고양이를 들어올리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다정하게 코로 아기 고양이를 툭 치며 마치 허락을 내리는 듯한 행동을 한 후였습니다. 아기 고양이는 끔찍할 정도로 차가웠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너무 큰 귀와 아직 완전히 뜨지 않은 눈을 가진
작은 고등어 태비 고양이였습니다. 아마 태어난 지 몇 주도 채 되지 않았을 겁니다. 집안에서 아리는 수건을 깐 상자에 아기 고양이를 넣으려 했지만 진돌이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포기하고 자신의 침대에서 다시 아기 고양이 주위로 몸을 웅크리는 것을 허락할 때까지 안절부절 못하며 낑낑거렸습니다. 두 동물의 대조는 뚜렷했습니다. 커다란 진돗개와 작고 연약한 아기 고양이. 이제 젖지는 않았지만 따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에 무언가가 아리의 가슴을 조였습니다. 그녀는 이전에도 진돌이가 다른 동물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다정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아기 고양이의 수호자로 임명한 듯했습니다. 오직 그만이 이해하는 의무에 묶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기 고양이의 호흡은 힘들어 보였고 때때로 헐떡였습니다. 수의학적 훈련을 받지 않았어도 아리는 이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들어 목록을 훑어 응급수의사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김 선생님, 이렇게 늦게 죄송합니다. 아기 고양이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진돌이의 이상한 행동을 포함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의사의 반응은 신속했습니다. 바로 둘 다 데리고 오세요. 아리가 열쇠와 새 수건을 챙기는 동안 그녀는 진돌이의 침대 위에 두 동물을 돌아보았습니다. 늙은 개의 눈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명하고 그리고 걱정스럽게. 아기 고양이는 불안한 잠에 빠져 있었고 그 작은 몸은 힘겨운 호흡 때마다 오르내렸습니다. 가자, 아가.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아기를 도와달라고 하자. 진돌이는 더 이상의 격려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일어서서 아기 고양이가 자신의 몸에 기댄 채로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함께 그들은 아리의 차로 향했습니다. 진돗개가 앞장섰고 아리는 뒷좌석에서 그의 옆에 아기 고양이를 놓았습니다. 가는 내내 진돌이는 보호적인 자세를 유지했고 그 몸은 작은 피보호자를 지키는 방패처럼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아리는 백미러로 몇 번이고 그들을 힐끗 보며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길고양이에 대한 진돌이의 헌신에는 거의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동물의 다정함을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차 안의 어둠 속에서 아리는 오늘 밤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아기 고양이가 뒤척이며 또 다른 희미한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진돌이는 다정하게 낑낑거리며 그 작은 머리에 코를 갖다 댔습니다. 아리는 가속 페달을 힘껏 밟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절박함으로 두근거렸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 이 폭풍우 치는 밤에 진돌이를 이 특정 아기 고양이에게 이끈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단순한 구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들이 동물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 건물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빗줄기를 뚫고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아리는 심호흡을 하고 안에서 무엇을 알게 되든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진돌이는 이 아기 고양이가 혼자서 그것을 마주하게 두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동물병원의 형광등이 차가운 진료실에 날카로운 그림자를 들이우는 가운데 아리는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였습니다. 진돌이는 김현수 원장이 작은 아기 고양이를 조심스럽게 진찰하는 금속 진찰대 옆에 뻣뻣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늙은 개의 눈은 그 연약한 생명체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그의 평소 온화한 태도는 걱정스러운 경계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비 속에 있었다고 하셨죠? 하고 김 원장이 물었습니다. 그의 숙련된 손이 다정하게 아기 고양이의 가슴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고 아리는 손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1시간 전쯤에 마루 밑에서 막 발견했어요. 그런데 진돌이가 그때부터 이상해요. 김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청진기로 아기 고양이의 심장 소리를 듣기 위해 몸을 숙이자 형광등 불빛을 받았습니다.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고 그는 기구를 살짝 움직이며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침묵이 불편할 정도로 길게 이어졌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하고 아리는 그의 표정에 속이 타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수의사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청진기를 뺐습니다. 이 아이에게 심잡음이 있습니다. 꽤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는 아리에게 다가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는 청진기를 그녀의 귀에 대주고 그 끝을 아기 고양이의 작은 가슴에 적절한 위치로 이끌었습니다. 그녀가 기대했던 규칙적인 두근두근 소리 대신 아리는 불규칙한 쉬익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나뭇잎 사이로 바람이 스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면 안 되는 거죠. 하고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네? 하고 김 원장은 부드러우면서도 전문적인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확진을 위해서는 몇 가지 검사가 필요하지만 선천성 심장질환인 것 같습니다. 드물지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순간의 심각성을 이해한 듯 아기 고양이는 작은 야옹 소리를 냈습니다. 즉시 진돌이는 낑낑거리며 진찰대에 다가가려 했습니다. 김 원장은 제지하듯 개의 목줄에 손을 얹었습니다. 잠깐 떨어져 있어, 아가. 하고 그는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진돌이는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위협적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가만히 있으려는 노력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처음 봐요. 하고 아리는 평소 온화한 동반자를 점점 더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항상 아주 침착한데요. 김 원장의 눈이 생각에 잠겨 가늘어졌습니다. 동물들 사이의 유대는 불가사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느끼기도 하죠. 그는 아기 고양이 쪽으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아기 고양이는 일어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약과 세심한 관찰과 많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리 씨, 하고 그는 말을 고르며 계속했습니다.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상태로는 수명이 제한적일 겁니다. 그 말은 아리에게 물리적인 타격처럼 와닿았습니다. 그녀는 너무 큰 귀와 연약한 발을 가진 그 작은 생명체를 바라보며 마음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제한적인가요? 정확히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수주, 운이 좋으면 몇 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성묘까지 살아남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진돌이는 김 원장의 손에서 벗어나 이제 진찰대에 코를 박고 아기 고양이에게 닿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고등어 태비 고양이는 즉시 반응하며 진돌이 쪽으로 진찰대 가장자리로 기어갔습니다. 위험해, 하고 김 원장이 말하려 했지만 그가 개입하기 전에 아기 고양이는 가장자리에 도달했습니다. 떨어지는 대신 아기 고양이는 진돌이의 코에 완벽하게 받쳐졌습니다. 늙은 개는 부드럽게 그녀를 바닥으로 내려놓고 마루 밑에서 그랬던 것처럼 보호하듯 그녀 주위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 광경에 아리의 눈에서 예기치 못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런 건 처음 봐요. 하고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김 원장은 전문적인 흥미를 가지고 그 한 쌍을 관찰했습니다. 떼어내 보세요. 하고 그가 제안했습니다. 검사를 좀 해야 합니다. 아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기 고양이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가까워지는 순간 진돌이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으르렁거리거나 이빨을 드러내지도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리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칠 정도의 강렬함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통의 동물 행동이 아니에요. 하고 김 원장이 머리를 쓸어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제 오랜 경력 중에서도 이렇게 강렬하고 즉각적인 보호 반응은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다른 종 사이에서는요. 아기 고양이는 골골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작은 엔진처럼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그들이 지켜보는 동안 그녀의 호흡은 진돌이의 호흡과 동기화되는 것처럼 보였고 더 깊고 규칙적으로 변했습니다. 보세요. 하고 김 원장이 조용히 말하며 아기 고양이의 옆구리를 가리켰습니다. 그의 곁에 있으니 호흡수가 실제로 개선되고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아리는 가슴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희망과 준비되지 않은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김 원장은 안경을 벗어 가운 자락으로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우선 이름이 필요하겠군요. 계속 아기 고양이라고 부를 수는 없으니까요. 살구요. 하고 아리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스스로도 놀란 결정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와 어울리는 이름 같아요. 살구요. 하고 김 원장은 미소를 지었고 그리고 다시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심장병 약을 처방하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가장 좋은 약은 바로 저기 있는 저 녀석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진돌이 쪽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 그것이 살구를 돕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살구는 진돌이의 털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고 그 작은 몸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늙은 개의 눈은 만족스럽게 천천히 감겼지만 그의 보호적인 자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더 검사가 필요하지만 그들의 독특한 상황에 맞춰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고 김 원장이 계속했습니다. 그는 예기치 못한 따뜻함으로 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각오는 되어 있나요?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기 고양이를 돌보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결말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요. 그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아리는 이해했습니다. 살구를 잃을 것을 알고 있는 경우 말입니다. 그 생각은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진돌이와 살구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자신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사랑은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타나서 소중히 여겨지기를 요구할 뿐입니다. 필요한 건 뭐든지 할게요. 하고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비록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지만 김 원장은 승인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이겨내 봅시다. 일주일에 2번 살구의 경과를 보고 싶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리고 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리 씨, 결말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때로는 이야기의 중간에야말로 모든 마법이 일어나는 법이니까요. 진돌이와 살구가 함께 있는 것을 보며 커다란 늙은 개와 아프고 작은 아기 고양이, 아리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두렵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했습니다. 절벽 끝에 서서 뛰어내려야만 한다는 것을 아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형광등은 머리 위에서 여전히 윙윙거렸지만 진료실은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의학적 설명을 넘어 사랑과 헌신의 더 깊은 미스터리에 닿는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신성한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의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리는 백미러를 힐끗 보며 뒷좌석에서 작은 살구 주위로 몸을 웅크린 진돌이를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아기 고양이의 호흡은 이제 규칙적으로 변했고 늙은 개의 가슴이 오르내리는 리듬에 맞춰지는 듯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아리는 처방받은 약과 종이 상자 캐리어를 그녀의 소박한 월세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녀는 살구를 위해 캐리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아기 고양이는 진돌이 곁에 꼭 붙어 있었습니다. 진돌이는 그녀를 안정시키기 위해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적어도 제대로 된 잠자리는 만들어주게 해줘. 하고 아리가 말하며 김 선생님이 준 부드러운 담요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거실의 따뜻한 구석에 배치해 둥지 같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살구를 그곳에 놓으려 하자 진돌이는 낮고 단호한 낑낑거림을 냈습니다. 네네, 알았어요. 하고 아리는 한숨을 쉬며 진돌이가 벽난로 옆 자신의 침대에 눕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살구를 가슴에 안전하게 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이겼네요. 다음 며칠 동안 일과가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아리는 살구의 심장약을 계량해 알약을 빻아 습식 사료에 섞었습니다. 김 선생님에게 배운 대로였습니다. 진돌이는 주의 깊게 지켜보며 아기 고양이 곁을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돌이에게 무언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리는 처음에는 사소한 것에서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가 일어나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것, 아침 산책에 대한 평소의 열정이 줄어든 것, 그리고 기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온몸을 흔드는 듯한 깊고 컹컹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어느 날 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아리는 그들 옆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돌이가 살구의 또 다른 호흡 곤란 발작을 진정시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기 고양이의 작은 가슴이 경련을 일으키고 헐떡였습니다. 살구가 진돌이의 몸에 기대면 언제나 호흡의 리듬을 되찾는 듯했습니다.
피곤하구나, 아가, 하고 아리가 속삭하며 진돌이의 희끗희끗한 주둥이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는 그 현명한 갈색 눈으로 바라보았고 그 순간 그녀는 그의 흔들림 없는 헌신 너머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요구하는 대가를 보았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강아지 시절의 진돌이가 무한한 에너지로 가을 낙엽 속을 뛰어다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그녀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그가 돌아가신 후 10대 딸을 돌보기 위해 특별히 선택된 강아지였습니다. 이제 13살이 된 진돌이는 늙은 수호자의 신중한 움직임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리는 출근 준비를 하며 눈물을 참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살구는 힘든 밤을 보냈고 호흡은 평소보다 더 힘겨워 보였습니다. 진돌이는 잠들지 않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지만 그의 호흡도 무거웠고 그 걱정스러운 기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집에 있어야 하는데 하고 그녀는 소리내어 말했지만 청구서는 내야 했습니다. 식당에서의 근무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그녀의 마음은 집에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그녀는 옆집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상태를 봐주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괜찮아, 아리야, 하고 아주머니는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 늙은 개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아. 성자 같은 마음을 가졌나 봐. 마음이라는 단어가 아리의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그녀는 살구의 연약한 심장을 생각했습니다. 그녀를 살리기 위해 분투하는 심장을. 그리고 이제 진돌이의 건강이 쇠약해지는 것을 보며 그의 심장 또한 약해지고 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간단한 저녁을 억지로 먹은 후 아리는 진돌이의 침대 근처 바닥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구에게 정을 주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아기 고양이의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작은 고등어 태비 고양이와 그 헌신적인 수호자를 보고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돌이는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 다른 기침 발작이 그를 덮쳤고 이번에는 아리가 알아차렸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기대어 자고 있는 아기 고양이를 방해하지 않으려 그것을 억누르려 한다는 것을. 아, 진돌아, 하고 그녀가 속삭하며 그의 털을 쓰다듬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넌 그냥 살구를 지키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내 힘을 나눠주고 있는 거야. 그 생각에 또다시 눈물이 눈에 고였습니다. 하지만 누가 널 지켜주니? 그에 답하듯 살구가 뒤척이며 작은 야옹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진돌이의 목 위로 기어 올라가 다정하게 골골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늙은 개의 긴장된 근육이 조금 풀리는 듯 보였습니다. 서로를 돌보고 있구나 하고 아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방식으로 그녀가 목격하고 있는 것의 무게가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 두 생명체는 모두 시간과 쇠약해지는 몸과 싸우면서 그들의 차이를 넘어선 유대를 쌓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녀의 수호자였던 진돌이는 이제 남은 힘을 모두 이 작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살구를 사랑하는 게 두려웠어. 하고 아리는 조용히 인정하며 살구의 작은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으니까. 하지만 넌 처음부터 알고 있었구나. 살구가 너를 필요로 한다는 걸. 그것이 길든 짧든 그들 사이의 공통점은 이제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진돌이도 살구도 생명을 위협하는 병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여정의 시작에서 다른 한쪽은 끝에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그 인식은 아리의 감정적인 방어벽을 가르는 명료함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진돌이가 살짝 자세를 바꿔 살구가 편안하게 기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이제 더 느리고 계산되었지만 그의 헌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이 쇠약해지는 중에도 그의 우선순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작은 아기 고양이를 안전하고 안정되게 유지하는 것. 벽시계 소리가 크게 들려오며 귀중하면서도 잔인한 방식으로 시간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아리는 진돌이의 호흡을 세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들이 이전만큼 깊지 않고
하나하나의 호흡이 이전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요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알았어. 하고 그녀가 목이 메인 채 속삭였습니다. 안 보려고 필사적이었지만 이제 무시할 수 없어. 그녀는 몸을 숙여 다정하게 진돌이에게 이마를 기댔습니다. 넌 그냥 피곤한 게 아니구나. 아가, 너도 아픈 거야. 그녀가 피하고 있던 현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녀의 충실한 동반자, 아버지의 죽음 이후 모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그는 자신만의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기에 있었고 남은 힘을 다른 생명을 구하기 위해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동물병원에 익숙한 소독약 냄새는 아리의 불안감을 덜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진료실에 앉아 김 선생님이 청진기로 진돌이의 가슴 소리를 듣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늙은 개는 비정상적으로 가만히 있었고 마치 이 순간의 중요성을 아는 듯했습니다. 그들 옆에서는 따뜻한 담요에 안전하게 쌓인 살구가 캐리어 안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의 표정은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져 갔습니다. 그는 체계적으로 청진기를 움직였고 그의 숙련된 손이 진돌이의 희끗희끗한 털 위를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방위 침묵은 무거웠고 벽시계 소리와 진돌이의 힘겨운 숨소리만이 그것을 깨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김 선생님은 몸을 일으키며 청진기를 뺐습니다. 그의 눈이 아리의 눈과 마주쳤고 그 순간 그가 입을 열기 전에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몇 년 전 아버지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던 다른 의사의 눈에 떠올랐던 것과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리 씨, 김 선생님은 부드러우면서도 분명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진돌이는 퇴행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는 말을 계속하며 그 말이 스며들기를 기다렸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살구에게서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병입니다. 방이 살짝 기울어지는 듯했습니다. 아리는 의자 끝을 잡았고 손가락 마디가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하고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종조차 다른데 김 선생님은 의자를 끌어당겨 그녀와 눈높이를 맞춰 앉았습니다. 인생은 때로 믿기 힘든 우연을 가져다 줍니다. 진돌이의 경우 심장이 상당한 마모의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육이 약해져 있고 판막 퇴행의 증거가 있습니다. 아리의 목이 메었습니다. 치료할 수 있나요?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약으로 증상을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하고 김 선생님은 부드러우면서도 솔직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살구의 상태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진행성입니다. 약은 그를 편안하게 해주겠지만 최종적인 결과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아리에게 물리적인 타격처럼 와닿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날들의 광경이 밀려왔습니다. 병실, 울리는 기계들, 사랑하는 사람이 쇠약해지는 것을 지켜보는 무력감. 이제 역사는 어찌 된 일인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반복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공통된 연약함 속에서 서로를 발견한 두 생명체와 함께 보고 있었어요. 하고 아리가 거의 속삭임으로 말했습니다. 진돌이가 살구와 함께 있는 모습, 살구가 호흡 곤란을 겪을 때를 아는 모습, 마치 그가 자신의 힘을 살구에게 주는 것 같았어요. 김 선생님은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물들은 종종 자신이나 다른 동물의 질병에 대해 직관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돌이와 살구 사이에서 보고 있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그들의 유대는 둘 모두에게 계속 싸워나갈 이유를 주는 것 같습니다. 아리의 뺨을 눈물이 타고 흘렀고 그녀는 진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셨을 때 진돌이는 결코 제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제가 그를 가장 필요로 할 때를 정확히 알았죠. 그리고 지금 그는 살구를 위해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게 진돌이죠. 하고 김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수호자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보호받아야 할 때조차도요. 그는 처방전 패드를 들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덜어줄 약을 처방하겠습니다. 그와 살구 모두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아리는 진돌이가 살구의 캐리어 쪽으로 고개를 돌려 잠든 아기 고양이를 주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조차 이렇게 아프고 약해져 있음에도 그의 첫 번째 관심사는 그녀였습니다.
그 인식이 그녀를 강타했습니다. 사랑은 편리한 때나 영원한 보증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존재합니다. 호흡이 투쟁이 될 때조차 호흡만큼이나 자연스럽게 두려웠어요. 하고 그녀는 김 선생님과 자기 자신 모두에게 인정했습니다. 살코를 발견했을 때 잃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을 주지 않으려 했어요. 그리고 지금 진돌이가 그녀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김 선생님은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리 씨. 하지만 이 두 생명체가 서로에게서 무엇을 찾았는지 보세요. 그들은 유한한 시간이 이 믿을 수 없는 유대를 형성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모두를 위한 교훈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말의 진실은 깊이 울렸습니다. 아리는 진돌이와 살구가 나날을 어떻게 보내는지 생각했습니다. 늙은 개가 작은 아기 고양이 주위를 보호하듯 웅크리고 그들의 호흡은 종종 동기화되며 각자 상대방의 존재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끝날 것이기 때문에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 하고 그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것이 둘을 계속 살게 하고 있는 거군요.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고 김 선생님이 동의했습니다. 제 오랜 경력 중에 이와 비슷한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작은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각자 상대방에게 계속할 이유를 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신호처럼 살구는 캐리어 안에서 뒤척이며 작은 야옹 소리를 냈습니다. 진돌이는 즉시 반응했고 꼬리가 진찰대 위에서 약하게 탁탁 쳐졌습니다. 여기서조차 지금조차 그들의 유대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아리는 눈을 닫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없어질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 옆에 다른 무언가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해였습니다. 진돌이는 그녀가 마침내 이해하기 시작한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그것이 가져올지도 모르는 고통의 모든 순간에 값어치가 있다고. 얼마나 더 하고 그녀는 마침내 두려워했던 질문을 했습니다. 김 선생님의 눈은 동정심으로 가득 차 부드러워졌습니다.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약이 있으면 둘 다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그 말이 아리의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그녀는 진돌이의 처방전을 받아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진돌이와 살구가 살아가는 방식,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그들이 공유하는 현재의 모든 순간에 기쁨과 위안을 찾는 방식. 가을바람이 아리의 작은 월세집 창문을 흔들었고 그녀는 진돌이와 살구의 약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자갈 위를 타이어가 긁는 소리에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번쩍이는 검은 세단이 그녀의 진입로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빛나는 표면은 흐린 날임에도 불구하고 반짝였습니다. 박상철이 내리는 것을 알아본 순간 그녀의 심장이 조여들었습니다. 그의 비싼 정장은 그녀의 소박한 정원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날카로운 노크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진돌이는 살구 주위로 웅크리고 있던 자리에서 고개를 들었고 낮은 으르렁거림이 그의 가슴에서 울렸습니다. 괜찮아, 아가. 하고 아리가 속삭였지만 문을 여는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상철은 문간을 가득 채웠고 그의 얼굴은 불만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서아리 씨. 하고 그는 그 목소리로 베어내듯 말했습니다. 건물 내 동물에 대해 민원을 받았습니다. 민원이요. 하고 아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구한테서요? 저에겐 진돌이밖에 없고 지금은 아픈 아기 고양이 한 마리가.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죠. 그의 눈은 그녀를 지나 집안을 훑었고 진돌이와 살구에게 멈췄습니다. 여긴 동물병원이 아닙니다. 서아리 씨. 제 건물에는 지켜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아리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어요. 둘 다 조용하고 김 선생님께도 그들의 상태를 말씀드렸어요. 아, 그래요. 김 선생님 말입니까? 하고 박상철은 넥타이를 바로잡았습니다. 그와는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는
제가 제 건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 간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아리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김 선생님이 그녀를 위해 박상철에게 맞서준 것이었습니다. 당신 임대 계약서에는 반려동물에 대해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서아리 씨, 개 한 마리, 그뿐입니다. 저 늙은 개에 대해서는 눈 감아줬지만 이건 이제 끝내야 합니다. 고양이를 처분하든가 월말까지 새로운 거처를 찾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말이 아리가 억누르기 전에 튀어나왔습니다. 할 수 있고 할 겁니다. 하고 박상철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제 건물을 죽어가는 동물들을 위한 호스피스처럼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사업에 나쁘죠. 자산 가치에도 나쁩니다. 따르는데 48시간을 주겠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아리를 문간의 선체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녀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그것에 기대어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진돌이가 다가와 희끗희끗한 주둥이를 그녀의 무릎에 얹었습니다. 살구는 자신의 침대에서 작게 울었습니다. 전화가 울렸고 그녀는 움찔했습니다. 김 선생님의 번호가 화면에 깜빡였습니다. 방금 박상철이 왔었어요. 하고 그녀는 인사 대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매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고 김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평소 온화한 목소리에 이제는 분노의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병원에 와서 임대 계약 위반 입주자를 숨겨주고 있다고 저를 수의사협회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하고 김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보세요. 아리 씨, 병원으로 오실 수 있겠어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20분 후, 아리는 김 선생님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차는 식어 있었습니다. 수의사는 책상 옆에 서서 그녀가 지금껏 알아채지 못했던 액자에 담긴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거릿입니다. 하고 그가 조용히 말하며 액자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제 아내였죠. 사진 속의 여성은 환한 미소를 짓고 훨씬 젊은 김 선생님의 팔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꽃으로 가득한 정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정원을 사랑했습니다. 하고 김 선생님이 계속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먼 기억 속에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직전, 거의 걷지 못하게 되었을 때조차 아내는 창가에 앉아 어떤 식물을 돌봐야 할지 정확히 제게 지시했었죠. 그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내는 희귀한 심장병을 앓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당신은 그녀를 사랑했군요. 하고 아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그는 무겁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모두가 그녀처럼 예후가 좋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심적 고통을 자초하고 있다고. 박상철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사실 마거릿이 치료를 받을 때 그는 병원 의사였습니다. 그는 당신 아내를 알면서도 지금과 같은 동정심을 보였다는 김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드문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어차피 죽을 사람을 치료하는 건 자원 낭비라고 말했었죠. 아리의 손은 찻잔을 단단히 쥐었다. 끔찍하네요. 그렇죠. 하지만 마거릿은 그 세월 동안 제게 귀중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내는 사랑은 시간으로 재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순간으로, 선택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싸울 가치가 있을 만큼 중요한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재는 거라고. 당신이 진돌이와 살구를 위해 하는 일, 아리 씨, 그건 중요합니다. 누구도 다르게 말하게 두지 마세요.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아리가 물었습니다. 절망이 목소리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살구를 포기하지 않으면 쫓겨날 거예요. 싸웁니다. 하고 김 선생님은 간단히 말했습니다. 주택법 전문 변호사인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정서적 지원 동물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보호 조치가 있고 진돌이와 살구 모두 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의학적 필요성과 그들의 관계가 갖는 치료적 가치에 대해 기꺼이 증언할 겁니다. 아리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헌신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건가요? 김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며 마거릿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20년 전에 누군가 제가 소중한 것을 위해 싸우는 것을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망설인 후 뺨에 살짝 홍조가 돌았다. 당신들 셋이 마음에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 단순한 고백은 말 자체 이상의 무게를 가지고 두 사람 사이의 공기에 떠올랐습니다. 아리는 가슴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뜻함, 지금까지 스스로 알아채지 못했던 무언가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의 도움 제안 이상의 의미를 담아서 이걸 이겨냅시다. 하고 그는 약속하며 그의 책상 위에 그녀의 손에 부드럽게 손을 겹쳤습니다.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건 박상철만이 아닙니다. 아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녀의 머리는 법률 전문 용어와 전략으로 가득했지만 마음은 하루 종일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김 선생님의 사랑은 순간과 선택으로 재어진다는 말을 생각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상실의 직면에서도 소중한 것을 위해 싸우는 것에 대해 그녀는 진돌이와 살코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 교훈을 매일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김 선생님이 자신의 슬픔을 부드럽게 나누어주며 그것을 두 사람 사이의 다리로 내밀어준 것을 생각했습니다. 거기에는 무언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있을 법하지 않은 반려동물 한 쌍 사이의 유대처럼 연약하고 예기치 않은 것이 그녀가 문으로 들어서자 진돌이는 지친 꼬리 한번 흔드는 것으로 그녀를 맞았고 살구의 골골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공간을 채웠습니다. 박상철이 무슨 짓을 하든 그녀는 싸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들, 어떤 사랑은 길든 짧든 모든 순간에 값어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늦은 오후에 햇살이 아리의 집 앞마당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는 가운데 검은 SUV가 멈춰 섰습니다. 그녀가 식당 근무를 마치고 막 돌아와 아직 작업복 차림일 때 어두운 재킷을 입은 두 명이 건장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이 그녀의 집을 향해 단호하게 걸어오는 모습에 그녀의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서아리 씨 하고 키가 큰 남자가 불렀습니다. 박상철 씨를 대신해 동물권으로 왔습니다. 아리의 손은 집 열쇠를 찾느라 떨렸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여긴 사유지입니다. 엄밀히 말해 사유지가 아니죠. 부인. 하고 두 번째 남자가 말하며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박상철 씨가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저희는 무허가 반려동물을 제거할 권한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진돌이의 낮은 짖음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평소보다 약했지만 그의 수호 본능은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남자들이 현관에 도착하는 것과 동시에 문을 열려 했습니다. 이러실 수 없어요. 하고 그녀는 항의하며 입구를 막으려 했습니다. 저에게는 세입자의 권리가 있어요. 첫 번째 남자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게 하지만 흔들림 없이 그녀의 어깨를 밀어냈습니다. 저희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부인, 귀찮은 일 만들지 마세요. 진돌이는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회색 주둥이는 진돗개답지 않은 으르렁거림과 함께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나이와 병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구가 잠들어 있는 종이 상자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서 있는 노력으로 떨고 있었지만 그 눈에는 맹렬한 결의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저 늙은 개 좀 봐. 하고 두 번째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몇 달 전에 안락사시켰어야 했는데 아리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가요. 당신들에게는 권리가 없어요. 저희에게는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하고 첫 번째 남자가 끼어들며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건강 및 안전 관련 위반 통지서입니다. 박상철 씨는 말기 질환을 앓는 동물을 건물 내에 두는 것에 따른 법적 책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돌이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진돌이는 더욱 깊게 으르렁거렸고 그 소리는 그의 가슴에서 컹컹 울렸습니다. 살구는 잠에서 깨 그 작은 모습이 진돌이의 보호적인 자세 뒤로 보였습니다. 아기 고양이의 겁에 질린 울음소리는 진돌이의 결의를 더욱 굳히는 듯했습니다. 제발요. 하고 아리가 간청했습니다. 당신들은 몰라요. 그들은 서로를 필요로 해요. 진돌이가 살구를 살리고 있어요.
남자들은 의심스러운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부인, 그들은 그냥 동물일 뿐이에요. 자, 비키세요. 그들이 다가서자 진돌이는 이빨을 드러내고 달려들었습니다. 순간 그는 예전의 힘센 개처럼 보였습니다. 신부정과 싸우는 늙은 동물이 아니라 남자들은 그의 공격성에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그 노력은 그에게 너무 컸습니다. 진돌이의 으르렁거림은 막히는 듯한 울음소리로 변했습니다. 그의 다리는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눈은 흰자위를 보였습니다. 아리가 그에게 다다르기 전에 그는 쓰러졌고 그 몸은 바닥 위에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진돌아 하고 아리가 소리치며 그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제발. 경련이 그의 몸을 괴롭혔고 입에서는 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뒤에서 살구는 상자에서 기어 나와 애처로운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작은 아기 고양이는 진돌이의 떨리는 몸에 기대었고 그 연약한 몸도 함께 떨렸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진돌이의 몸은 본능적으로 아기 고양이 주위로 웅크렸습니다. 두 남자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목격하고 있는 현실, 이 두 죽어가는 생명체 사이의 깊은 유대가 마침내 그들의 직업적인 무관심을 꿰뚫은 듯했습니다. 아리는 떨면서 전화를 찾아 김 선생님의 긴급 번호를 눌렀습니다. 제발요. 하고 그녀는 전화기에 대고 흐느꼈습니다. 경련을 일으키고 있어요. 잃고 싶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김 선생님이 도착하기까지의 몇 분은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진돌이의 경련은 서서히 잦아들었지만 그는 끔찍할 정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호흡은 얕고 불규칙했습니다. 살구는 그에게 꼭 붙어 있었고 작은 분홍색 혀가 필사적인 애정으로 그의 귀를 핥고 있었습니다. 두 남자는 SUV로 물러나 전화로 소곤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리는 그들이 떠난 것을 거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관심은 진돌이의 가슴이 힘겹게 오르내리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의료 가방을 손에 들고 문으로 뛰어들어왔을 때 그는 순식간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진돌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약을 주사하고 그의 바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심박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요. 하고 김 선생님이 청진기로 들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대립의 스트레스가 그의 시스템에 너무 컸던 겁니다. 아리는 질문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싸우고 있어요. 하고 김 선생님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경련은 이미 약해진 심장에 끔찍한 부담을 줍니다. 그의 말을 뒷받침하듯 살구가 갑자기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녀의 작은 몸은 경련하는 듯 보였고 호흡은 불규칙해졌습니다. 망설임 없이 거의 의식이 없는 진돌이는 한쪽 다리로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겨 그녀 주위로 더욱 단단히 웅크렸습니다. 김 선생님은 놀라움 속에서 살구의 호흡이 서서히 안정되고 진돌이의 호흡과 동기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군. 하고 그가 속삭였습니다. 이런 건 본 적이 없어. 마치 그들이 서로를 살리고 있는 것 같다. 제가 계속 말하려 했어요. 하고 아리가 말을 이으며 뺨에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건 그냥 걔가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들은 연결되어 있다고. 서로를 필요로 한다고. 김 선생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 경련이 그것을 증명하는군요. 그들을 떼어놓으려는 시도로 인한 신체적 스트레스는 둘 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그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하겠습니다. 박상철의 부하들이 여기서 하려던 짓은 최악의 경우 범죄적 과실입니다. 아리는 부드럽게 진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그의 뺨에 약간의 혈색이 도는 것을 보았습니다. 살구는 그의 가슴 위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호흡은 여전히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그 광경, 그들은 너무나 상처받기 쉽지만 유대에 있어서는 흔들림 없는 그녀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는 동시에 그것을 채웠습니다. 너희를 떼어놓게 하지 않을 거야. 하고 그녀가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싸울 거야. 김 선생님의 손은 그가 전화를 거는 동안 따뜻하게 그녀의 어깨에 놓였고
아리는 그의 흔들림 없는 지원에 감사함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가 말했던 사랑이 순간과 선택으로 재어진다는 의미를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이었습니다. 두 영혼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선택하고 마지막까지 함께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진도리의 경련 다음 날 아침은 춥고 회색빛이었습니다. 아리는 거실 바닥에 앉아 잠든 진도리와 살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져 있었습니다. 어제의 실연 후 그들을 혼자 두는 것이 너무 두려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일찍 찾아왔습니다. 그의 의료 가방에는 감시 장비가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하고 그는 휴대용 심박 모니터처럼 보이는 것을 설치하며 설명했습니다. 어제 목격한 것 이후로 제게 가설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진도리의 귀를 쓰다듬었습니다. 늙은 개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경련 후 아직 지쳐 있었습니다. 어떤 가설인가요? 믿기 힘든 무언가요? 하고 김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진도리와 살고 모두에게 작은 센서를 부착했습니다. 수의사가 된 지 30년이 되었지만 그들 같은 유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모니터가 작동하며 두 개의 별도 심박수 측정값을 표시했습니다. 아리는 몸을 숙여 화면 위에서 춤추는 리드미컬한 선들을 응시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잘 보세요. 하고 김 선생님이 속삭이며 패턴을 가리켰습니다. 살구의 심박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마치 신호처럼 살구의 심박을 나타내는 아래쪽 선이 불규칙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는 숨을 멈추고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위쪽 선에 표시된 진도리의 심박수가 스스로를 조절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리듬이 바뀌고 더 강하고 더 뚜렷해졌습니다. 몇 초 만에 살구의 불규칙한 패턴은 안정되기 시작했고 진도리의 규칙적인 박동에 완벽하게 동조했습니다. 세상에, 하고 아리가 숨을 삼키며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연결되어 있구나. 김 선생님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호 행동이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 진도리의 심박이 살구의 심박을 안정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살구의 심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그의 심장이 템플릿, 즉 그녀의 심장이 따라야 할 리듬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그녀는 화면 위에서 두 심박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모르겠습니다. 하고 김 선생님은 인정했습니다. 의학적 설명을 넘어섭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을 떼어놓으려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그는 부드럽게 살코를 들어올려 진도리에게서 불과 몇 피트 떨어진 곳으로 옮겼습니다. 거의 즉시 두 심박 패턴 모두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살구는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를 냈고 진도리의 눈은 크게 뜨였습니다. 누군가 반응하기 전에 그는 바닥을 기어 나아가 다시 그녀 주위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모니터가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두 심박수 모두 그들의 동기화된 리듬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진도리가 그 첫날 밤에 살코를 놓아주지 않았던 거구나 하고 아리는 깨달았고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알고 있었던 거야. 살구가 그를 필요로 한다는 걸. 그리고 그도 살코를 필요로 했던 거죠. 하고 김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이 떨어져 있을 때의 그의 측정값을 보세요. 그의 심장은 살구의 것과 거의 똑같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살리고 있는 겁니다. 아리는 다시 앉았다. 그 의미에 망연자실했다. 그녀가 처음부터 목격해왔던 것, 진도리의 격렬한 헌신, 살구 곁을 떠나기를 거부하는 것, 떼어놓으려는 시도에 대한 그의 맹렬한 반응. 그것은 단순한 보호 본능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이었습니다. 어제의 경련. 하고 그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남자들이 살코를 데려가려 했을 때 살코를 지키려는 신체적 스트레스와 떼어질 뻔한 것이 합쳐져 그의 시스템에 너무 컸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하고 김 선생님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살구가 그의 곁으로 돌아오자마자 그가 얼마나 빨리 안정되었는지 알아채셨나요? 그들의 유대는 양방향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살구는 잠결에 뒤척이며 작은 재채기를 했습니다. 진돌이는 즉시 움직여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모니터는 그녀의 심박에 약간의 혼란을 보였지만 그것은 그의 강하고 규칙적인 리듬에 의해 곧 안정되었습니다. 아름다워 하고 아리는 그들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김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감시 장비를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모든 것을 바꿉니다. 우리는 이제 그들을 떼어놓는 것이 두 생명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의학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철은 더 이상 그들에게 손댈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아리는 거의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에 잠겨 진돌이와 살구 사이에서 목격해온 모든 순간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폭풍 속에서 그가 살구 주위로 웅크렸던 모습, 살구가 따뜻함이나 위안 혹은 안심을 필요로 할 때를 그가 정확히 아는 것처럼 보였던 것.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는 단순히 보호하는 것 이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기 자신의 심장 박동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더? 하고 그녀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그들은 이걸 얼마나 더 계속할 수 있을까요? 김 선생님의 표정은 동정심으로 부드러워졌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병세는 둘 다 말기지만 함께 있으면서 서로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습니다. 동기화된 하나하나의 박동이 선물인 셈이죠. 살구는 잠결에 기지개를 켜며 작은 발이 진돌이의 코끝에 놓였습니다. 늙은 개는 만족스러운 한숨을 쉬었고 꼬리가 한번 약하게 바닥을 쳤습니다. 사랑은 길을 찾습니다. 하고 김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완벽한 리듬으로 박동하며 우리가 삶과 죽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기도 하죠. 아리는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가 돌아가신 후 진돌이가 그녀를 위로해 주었던 모든 때를 마치 그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 듯했다. 아마도 이 비범한 사랑의 능력은 줄곧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버려진 작은 아기 고양이에게 삶과 죽음의 차이를 만들어낼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위해 싸울 거예요. 하고 그녀가 선언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제 강해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이 살아있는 한 그들은 함께 있을 자격이 있어요. 김 선생님은 장비를 정리했습니다. 그 움직임은 의도적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죠. 아리 씨. 때로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저 사랑이 그 미스터리를 풀어낼 공간을 지켜주는 것뿐입니다. 바닥 위에서 진돌이와 살구는 계속 잠을 잤고 그들의 심장은 하나가 되어 뛰고 있었습니다. 헌신의 리듬, 생존의 리듬, 모든 경계를 넘어서는 사랑의 리듬. 아리는 그들을 보며 이제 자신이 두 동물 사이의 유대를 목격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심장 박동으로 측정되는 기적을 자기 자신의 거실에서 목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니터의 마지막 측정값이 커피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위학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언가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완벽하게 동기화된 두 신박이 설명을 넘어서면서도 인식을 요구하는 생존의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의 고요함 속에서 아리는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때로는 사랑은 설명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저 보호되고 양육되고 그 조용한 마법을 발휘하게 둘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마법은 가장 비범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두 심장이 하나가 되어 뛰며 떨어지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박상철의 검은 고급차가 아리의 작은 집 앞에 멈출 무렵 하늘은 위협적인 검은 구름으로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가 비싼 정장을 입고 내리는 것을 그녀는 창문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 정장은 소박한 풍경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멀리서 천둥이 울렸고 그녀의 뱃속에서 고조되는 두려움과 호응했습니다. 서아리 씨, 그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울렸습니다. 당신이 건물의 규칙을 계속 무시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리는 익숙한 담요 위에서 함께 웅크리고 있는 진돌이와 살구를 보았습니다. 늙은 개의 호흡은 평소보다 힘겨워 보였고 옆구리가 호흡 때마다 오르내렸습니다. 살구는 그의 곁에서 비정상적으로 조용했습니다. 이 동물들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하고 아리가 대답하며 김 선생님이 제공해준 의료 서류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의학적 필요성의 문제입니다. 박상철의 웃음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동물의 의학적 필요성. 부동산관리위원회와 이야기했습니다. 24시간 내에 그들을 처분하지 않으면 즉시 퇴거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번개가 방을 밝혔고 그에 이은 천둥 소리가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살구는 약하게 뒤척이며 고개를 들려 했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흐트러져 있었고 작은 몸은 평소보다 더 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살구 하고 아리는 그들 곁에 무릎을 꿇었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기 고양이의 눈은 초점이 맞지 않았고 호흡은 얕고 빨랐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박상철은 계속 문을 두드렸지만 살구의 다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본 아리에게 그의 목소리는 배경소음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아기 고양이는 진돌이에게 쓰러졌고 진돌이는 고통스럽게 울었지만 움직일 힘을 짜내지는 못하는 듯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리는 전화를 꺼내 김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수 씨, 무언가 이상해요. 살구가 쓰러졌고 진돌이는 거의 움직이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고 그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리 씨, 이 폭풍은 심해지고 있어요. 도로가 얼어붙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발 서둘러 주세요. 하고 그녀가 속삭이며 살구의 호흡이 점점 더 불규칙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돌이는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 했지만 그 자신의 약함은 그 노력으로 다리가 떨리는 것에서 분명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서아리 씨, 언제까지나 저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리는 사랑하는 동물들을 담요로 감싸 안으며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힘내. 하고 그녀는 간청했습니다. 제발, 힘내. 김 선생님의 트럭이 멈추자 헤드라이트가 바깥에 점점 더 짙어지는 어둠을 갈랐습니다. 창문으로 그가 바람과 진눈깨비와 씨름하며 의료 가방을 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상철은 그와 마주하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여긴 사유지다. 하고 박상철이 말하려 했지만 김 선생님은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이건 의료 응급 상황입니다. 하고 수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비켜주세요. 집안에서 살구는 아리의 피를 얼어붙게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약하고 숨 넘어가는 듯한 울음소리로 그녀의 모든 힘을 빼앗아버린 듯했습니다. 진돌이는 낮은 울음소리로 답했고 자신만의 명백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그녀 주위로 더 단단히 웅크리려 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문으로 뛰어들어와 그들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숙련된 손은 신속하게 움직이며 바이털 사인을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약해지고 있어요. 하고 그는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돌이도 좋지 않아요.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거기에는 도움이 될 장비가 있어요.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인가. 박상철은 문간에서 비웃었습니다. 이 날씨에 죽어가는 고양이 때문에. 나가. 하고 아리의 목소리는 바깥의 천둥처럼 갈라졌습니다. 내 집에서 나가. 김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두 동물 모두를 담요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지금 가야 합니다. 아리 씨, 트럭에 태우는 걸 도와주세요. 그들이 밖으로 나가자 바람이 윙윙거렸고 진눈깨비가 그들의 얼굴을 찔렀습니다. 아리는 살코를 안았고 김 선생님은 진돌이를 옮겼고 둘 다 점점 더 얼어붙는 땅에서 균형을 잡느라 애썼습니다. 박상철은 자신의 차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경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트럭 안에서 아리는 두 동물 모두를 무릎에 앉히고 따뜻하게 함께 있도록 했습니다. 진돌이의 호흡은 점점 더 힘겨워졌고 살구는 거의 의식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김 선생님은 악화되는 폭풍 속을 조심스럽게 운전했고 핸들을 쥔 손가락 마디는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힘내. 하고 아리가 속삭하며
손바닥 안에서 살구의 작은 심장이 약하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발, 힘내. 트럭 타이어가 커브길에서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을 향해 미끄러졌습니다. 김 선생님은 통제를 되찾으려 애썼지만 차는 얼음 위에서 위험하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아리는 소중한 짐을 더욱 단단히 끌어안았다. 헤드라이트가 휘몰아치는 눈과 가드레일 너머의 치명적인 낙하만을 비추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현수 씨, 하고 그녀는 트럭 뒤쪽이 크게 흔들리자 소리쳤습니다. 수의사의 얼굴은 집중의 가면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차를 바로잡았고 재앙을 코앞에서 피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그곳에 앉아 있었고 폭풍이 주위에서 몰아치는 가운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멈출 수 없어요. 하고 김 선생님이 마침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으면 살릴 수 없어요. 아리는 무릎 위를 내려다보았다. 살구의 호흡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얕아졌고 진돌이의 평소 보호적인 웅크린 자세는 약하고 필사적으로 보였습니다. 늙은 개의 눈이 아리의 눈과 마주쳤고 그녀가 무시할 수 없는 간청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요. 하고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트럭은 폭풍 속을 천천히 전진했습니다. 한 마일마다 자연 그 자체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아리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 싸우는 동안의 모든 흔들림, 모든 미끄러짐, 모든 끔찍한 순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그녀는 자신에게 너무나 소중해진 두 심장의 약한 박동을 느꼈습니다. 사랑과 용기에 대해 그녀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가르쳐준 두 심장을. 번개가 하늘을 갈랐고 앞에 위험한 길을 비추었습니다. 그 짧고 선명한 순간에 아리는 그들의 궁지를 완전한 명료함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시간과 자연과 사랑이 달성할 수 있는 것의 한계 그 자체와의 필사적인 경쟁에 묶인 내 영혼이었습니다. 병원의 불빛이 멀리 희망의 등대처럼 나타났지만 아리는 살구가 팔 안에서 차가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돌이의 호흡이 점점 더 힘겨워지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단단히 끌어안고 자신의 힘을 그들의 쇠약해지는 몸에 불어넣으며 그들이 몇 분만 더 버텨주기를 기도했습니다. 병원 형광등이 머리 위에서 윙윙거리는 가운데 김 선생님은 의료 장비를 양팔에 안고 문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리는 바로 뒤를 따랐고 여전히 두 동물 모두를 가슴에 단단히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리놀륨 바닥에 물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눕히세요. 하고 김 선생님이 지시하며 진찰대를 치웠습니다. 그의 전문적인 손놀림은 효율적이었고 모니터를 연결하고 응급약을 준비했습니다. 의료 장비의 규칙적인 삐 소리가 방을 채웠고 두 동물 모두의 약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심박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살구는 차가운 스테인리스 표면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고 그 작은 모습은 전선과 튜브 사이에서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돌이는 자신만의 명백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즉시 그녀 곁으로 몸을 기댔습니다. 그의 희끗희끗한 주둥이는 무한한 다정함으로 그녀의 털에 닿았습니다. 심박이 떨어지고 있어요. 하고 김 선생님이 걱정으로 긴장된 목소리로 알렸습니다. 지금 당장 응급수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는 수술기구를 들려 했지만 진돌이가 살구 곁에서 움직이려 하지 않아 멈췄습니다. 아리 씨, 그들을 떼어놓아야 합니다. 안 돼요. 말이 아리의 목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들의 심박, 연결되어 있다고 당신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녀는 진찰대에 손을 얹고 몸을 숙였습니다. 그의 곁에 있게 해주세요. 김 선생님은 망설였다. 그의 전문 지식이 지난 몇 주 동안 그들이 목격해온 것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살구의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모니터는 점점 더 불규칙한 리듬으로 삐 소리를 냈습니다. 제발요. 하고 아리가 속삭였습니다. 그를 믿어주세요. 잠시 생각한 후 김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진돌이의 보호적인 자세 주위에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이례적인 배치에도 불구하고 정확했습니다. 늙은 개는 완벽하게 가만히 있었고 마치 그 순간의 중대함을 이해하는 듯했습니다. 아리는 김 선생님이 첫 절개를 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녀의 손은 진돌이의 등에 얹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온몸을 관통하는 떨림을 느꼈고 하나하나의 호흡이 이전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요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집중은 결코 살구에게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힘내 하고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진돌이에게 말하는 것인지 살구에게 말하는 것인지 혹은 둘 모두에게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힘내. 몇 분이 몇 시간처럼 흘러갔습니다. 김 선생님은 꾸준히 작업을 진행했고 살구의 쇠약해지는 심장을 수리하기 위해 싸우는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기 고양이의 바이털 사이는 위험할 정도로 흔들렸고 떨어질 때마다 모니터가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비범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살구의 심박이 약해질 때마다 진돌이는 더욱 몸을 기댔고 그의 심장은 어떻게든 그녀를 지탱하기 위해 조정했습니다. 모니터는 그들의 리듬이 동기화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약한 박동에게 계속하라고 촉구하는 강한 박동을 믿을 수가 없군 하고 김 선생님이 중얼거렸고 그의 눈은 환자와 측정값 사이를 빠르게 오갔습니다. 그가 정말로 그녀를 안정시키고 있어. 아리는 이 노력의 대가가 진돌이의 몸 모든 선에 나타나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호흡은 점점 더 힘겨워졌고 근육은 피로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견뎌냈고 살구의 작은 심장을 계속 뛰게 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진돌아 하고 그녀는 그가 약해지는 것을 보며 간청했습니다. 무리하지 마, 제발. 하지만 그녀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확신으로 그가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루 밑에서의 첫날 밤과 마찬가지로 진돌이는 이 작은 생명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키기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수술은 계속되었습니다. 김 선생님의 숙련된 기술이 수리 가능한 것을 수리하기 위해 일했고 진돌이는 살구가 그 처치를 견뎌내기 위해 필요한 힘을 제공했습니다. 서서히 믿을 수 없게도 아기 고양이의 바이털 사인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반응하고 있어요. 하고 김 선생님이 안도를 목소리에 드러내며 알렸습니다. 수리가 안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구가 강해질수록 진돌이는 약해져 갔습니다. 그의 다리가 무너졌고 아리는 그를 지탱해 아기 고양이와의 접촉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수호자의 위치를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동안 그녀는 그의 몸에서 생명이 떠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돌아, 제발 하고 그녀가 간청했고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살구는 괜찮아. 이제 쉬어도 돼. 늙은 개의 눈이 그녀의 눈과 마주쳤고 말을 넘어선 사랑과 지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꼬리가 한번 약하게 바닥을 쳤습니다. 그리고 마치 살구가 살아남을 것을 알았다는 듯이 그는 아리의 팔 속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하고 아리가 흐느끼며 진돌이를 가슴에 안고 병원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호흡은 이제 매우 얕았고 내쉬는 숨은 이전 것보다 조금 더 가벼웠습니다. 나를 두고 가지 마. 제발. 김 선생님은 살구의 마지막 봉합을 마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펼쳐지는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기 고양이의 심박은 이제 강하고 규칙적이었고 그녀 자신이 유지하는 리듬이었습니다. 진돌이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개를 들었고 다정한 작별 인사처럼 코끝으로 아리의 턱을 건드렸다. 그의 눈은 흐릿했지만 후회는 없었고 오직 평화와 무한한 사랑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한숨과 함께 그는 그녀의 품에서 힘없이 축 늘어졌습니다. 다른 생명을 구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바쳤던 그의 위대한 심장은 마침내 뛰는 것을 멈췄습니다. 아리는 그를 더욱 단단히 끌어안고 병원 바닥에서 앞뒤로 흔들리며 눈물이 그의 털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서 모니터는 규칙적으로 삐 소리를 계속 내며 살구의 새로운 강함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충실한 심장의 마지막 박동으로 사들인 선물. 진돌이가 죽은 후 며칠 동안 아리는 물속에 있는 것처럼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느리고 먹먹하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아버지의 죽음 후의 고통스러운 외로움과는 달리
이번에는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살구의 존재는 달콤하면서도 씁쓸했지만 계속 나아갈 이유를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작은 아기 고양이의 회복은 김 선생님조차 놀라게 했습니다. 매일 그녀의 심장은 강해져 갔습니다. 마치 진돌이의 마지막 선물의 일부를 품고 있는 것처럼. 아리는 그 리듬이 한때 얼마나 필사적으로 진돌이의 보호에 의존했었는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평화로운 잠 속에서 가슴을 오르내리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최신 검사 결과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하고 김 선생님은 어느 검진에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눈은 안경 너머로 주름이 잡혔습니다. 그날 밤 진돌이가 무엇을 했든 그는 살구의 운명을 다시 쓴 것 같습니다. 아리는 살구의 털을 쓰다듬었다. 아기 고양이가 살이 오르기 시작했고 한때는 가냘팠던 몸매가 튼튼하고 건강해져 가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살구가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바쳤어요. 하고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것을 의미 있게 만들어야 해요. 그 의미는 예기치 않은 형태로 찾아왔습니다. 박상철이 아픈 동물을 그의 건물에서 쫓아내려 했다는 소식은 그들의 작은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다른 입주자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포기하도록 강요받은 노인들, 사소한 위반으로 퇴거당한 가족들, 임대료가 끊임없이 오르는 동안 기본적인 수리가 조직적으로 방치되었던 것. 지역 기자인 마사첸이 인터뷰를 위해 아리에게 연락해왔습니다. 처음 아리는 망설였지만 그때 박상철의 부하들에게 맞섰던 그날 밤의 진돌이의 용기를 떠올렸습니다. 네? 하고 그녀는 마사에게 말했습니다. 모두 말씀드릴게요. 그 기사는 지역신문 1면을 장식했습니다. 집주인의 잔혹함 드러나다. 마사는 철저하게 조사했고 오랜 세월의 불만, 건축법 위반, 그리고 전 입주자들의 증언을 기록했습니다. 박상철이 아리와 그녀의 아픈 동물들을 쫓아내려 한 것은 권력 남용과 약한 주민 착취라는 더 큰 이야기의 감정적인 중심이 되었습니다. 영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시의 주택국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언론사들도 그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박상철의 사업 파트너들은 자신들의 평판을 걱정하며 그의 사업에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리가 식당에서 커피를 나르고 있을 때 손님이 최신 동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박상철은 주택권을 전문으로 하는 저명한 법률사무소로부터 무료 법률 지원을 받아 현역 및 전 입주자 그룹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잘 됐네. 하고 그녀의 단골 손님인 성씨가 신문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누군가 저 못된 놈에게 맞설 때가 됐어. 아리는 어깨에 따뜻한 손길을 느꼈고 돌아보니 김 선생님이 커피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 특히 아침 러시아워가 끝난 그녀의 근무 중에 자주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으세요? 하고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럭저럭요. 선생님의 아침은 어떠셨어요? 좋아졌어요. 하고 그가 대답했고 그 목소리에 무언가에 그녀의 뺨이 붉어졌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만약 그것을 관계라고 부를 수 있다면 계절이 바뀌듯 천천히 자연스럽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오래 머물렀고 병원에서의 특히 흥미로운 사례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방문을 기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존재가 그녀의 점점 더 분주해지는 날들의 평온을 가져다주는 것을. 박상철에 대한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아리는 증언하기 위해 소환되었습니다. 법정에 서기 전날 밤, 김 선생님, 그녀가 부르기 시작한 대로 현수 씨는 그녀의 집에 저녁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이러실 필요 없는데 하고 그녀는 항의했지만 그는 이미 직접 만든 죽과 갓 구운 빵 용기를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싶었어요. 하고 그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게다가 살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마치 신호처럼 아기 고양이는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꼬리를 높이 들고 그녀는 아름다운 고양이로 성장했고 고등어 태비털은 매끄러웠고 그 움직임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수 씨의 다리 사이를 비비며 큰 소리로 골골 소리를 냈습니다. 배신자 하고 아리가 웃었고 어깨의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작은 부엌 식탁에서 식사를 했고 현수 씨는 수의사로서 첫날 너무 긴장해서 청진기를 거꾸로 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자학적인 유머와 조용한 강인함이 다음 날에 대한 그녀의 불안감을 덜어주었습니다. 아리가 증언대에 섰을 때 법정은 만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분명하고 꾸밈없이 말했습니다. 살골을 발견한 것, 진도리의 보호, 박상철의 협박, 그리고 그의 부하들이 난폭한 취급으로 진도리의 죽음을 거의 초래했던 그 끔찍한 밤의 일. 그리고 박상철 씨는 동물들의 안위에 대해 어떤 관심을 보였습니까? 하고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하고 아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가치 없다고 불렀습니다. 아픈 동물들은 그의 건물에 자리를 차지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상철의 표정은 그녀의 증언 내내 무표정했지만 그녀는 그가 이를 악물고 있는 것에서 분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녀를 두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도리를 생각했다. 자신만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작은 살골을 지키기 위해 섰던 그의 모습을, 그리고 이토록 순수한 헌신을 모르는 남자에 대해 그저 연민을 느꼈습니다. 몇 주 후 내려진 판결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박상철은 여러 주택 규정 및 세입자 권리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그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명령했고 그의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관제인을 임명했습니다. 가장 만족스럽게도 그는 10년간 집주인 또는 부동산 관리자로서 일하는 것을 금지당했습니다. 해내네요. 하고 현수 씨는 법정 밖에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은 자랑스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해낸 거예요. 하고 그녀는 증언대에 섰던 모든 사람을 생각하며 그를 정정했습니다. 그날 밤 여름의 황혼이 그녀의 마루를 부드러운 색조로 물들일 무렵 아리는 좋아하는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살구가 그녀의 무릎 위로 뛰어올라 편안한 털뭉치가 되기 전에 그녀의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그녀는 진도리의 마지막 선물인 그 심장의 규칙적인 박동을 강하고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수 씨가 마루에서 그녀와 함께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비어있던 의자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그들은 석양이 하늘을 약속의 색으로 물들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살구는 두 사람 사이에서 만족스럽게 골골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 안에 있는 현수 씨의 손의 따뜻함은 다시 희망을 가져도 된다는 허락처럼 느껴졌습니다. 살구의 치유되는 심장처럼 그것은 사랑이 상실을 넘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강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그의 손을 다시 잡았고 그도 다시 잡았습니다. 둘 다 어떤 것들은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살구는 그녀의 무릎 위에서 기지개를 켜며 완전한 신뢰로 배를 보였습니다. 그녀의 심박은 한때는 연약하고 계속하기 위해 타인의 힘을 필요로 했지만 이제는 격렬한 생명력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그 규칙적인 리듬 속에 아리는 진도리가 그들 모두에게 가르쳐준 진실을 느꼈습니다. 사랑은 비록 영원히 계속될 수 없더라도 그것이 닿는 모든 것을 바꿀 힘이 있다고. 여름밤이 그들 주위에 깊어지고 귀뚜라미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리는 현수 씨와 손을 잡고 살골을 무릎에 따뜻하게 안고 자신의 세계의 조각들이 새로운 패턴으로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온전하며 상실이 없지는 않지만 부서진 것을 치유하고 재생시키는 사랑의 영원한 힘으로 가득한